행복을 주는 것은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요소마다 다른데 결국 그냥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보면 흥미로워지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서울 코미콘에 가봅니다. 여러분들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언가에 미쳐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귀멸의 칼날을 리뷰해보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460만을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죠, 수치가? 사실 영화 완성도 자체만 보면은 460만을 찍을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게 어떻게 460만 관객을 끌었는지, 이 애니메이션이 대체 뭐가 대단한 건지, 그걸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3개 정도의 포인트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제 별점부터 얘기 드리면 5점 만점에 2점 정도입니다. 사실 귀멸의 칼날은 스토리도 단순하고 캐릭터도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귀멸의 칼날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를 오늘 한번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귀멸의 칼날의 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 다뤄볼 것입니다. 사실 귀멸의 칼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귀멸의 칼날이 인기가 많은 이유 첫 번째, 작화입니다. 사실 작화를 빼놓고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을 논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포터블 자체가 액션 하나하나를 엄청 잘 만든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귀멸의 칼날로 그걸 증명해 보였고, 그리고 점점 막 시즌이 거듭될수록 되게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1등 공신이 유포터블만의 아름다운 작화, 무한상편까지 와서는 전투씬 하나하나가 웬만한 영화들은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호흡의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그냥 작화빨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가 좀 많기는 하죠. 작화빨이다, 사실 스토리 별거 없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장점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작화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스토리가 다른 명작 애니메이션들에 비해 약하다는 이유인데요. 서사가 부족하다, 감정이 부족하다, 혹은 개연성이 부족하다 등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흔한 스토리다가 귀멸의 칼날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단순함이 귀멸의 칼날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동생이 혈기가 되고 동생을 구하기 위한 주인공의 여정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뻔한 소년만한 무리거든요. 가장 큰 숙적이 있고 그 숙적을 잡기 위해 성장하고, 그러면서 약한 적부터 하나하나 하연부터 처리하고 상연부터 처리해 나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보스를 처리하는 그런 뻔한 스토리이지만, 그런 뻔한 스토리이기에 오히려 장점이 더 부각됩니다. 사실 가족의,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협동심, 성장은 어느 누구에게나 통하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장벽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탄지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문화적인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저렇게 애쓰는구나, 근데 저렇게 액션이 화려하다고? 이야기도 쉽고 액션도 화려해서 더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관객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귀멸의 칼날이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이거는 사실 세 번째 장점인데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감정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서사가 엄청 많아요. 상연의 1, 2, 3 혹은 뭐
하연의 1 뭐 이런 식으로 다 엄청 막 서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서사의 시간을 애니메이션 상에서 시간을 엄청 할애를 해줍니다. 이 아이는 어때서 혈기가 되었고 그 전까지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막 설명해 주는데요. 이런 설명에는 사실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점이라 하면은 그 캐릭터 한 명한테 이입하기 쉽다는 거죠. 빨리 이입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기 되게 쉽죠. 근데 대신 단점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악당이지 그 사람이 악당이 된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는 전쟁 중인 당사자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저 지금 당장에 대해 악역, 그 다음에 당장 처리해야 될 대상에 이어서 얼마나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근데 그런 심정에서 내가 응원하는 주인공이 상대하고 있는 적의 과거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그냥 얼른 멋지게 처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이걸 납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파가 갈립니다. 하지만 이 서사를 알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 악당 한 명 한테도 더 감정을 이입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귀멸의 칼날이 내적으로 인기가 귀멸의 칼날 내부적으로 인기가 많은 큰 이유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외적으로 대체 귀멸의 칼날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의문이 진짜 컸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영화를 사랑하는 만큼 애니메이션도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중 귀멸의 칼날은 저를 가장 의아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화려한 액션만 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일정 부분 빈약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사로잡았거든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면 나도 조금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덕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귀멸의 칼날은 되게 사랑하기 좋은 캐릭터들이 넘쳐나거든요. 주인공도 악역도 한 명 한 명이 서사도 있고 액션도 화려하고 기술도 또 멋져서 한 명 한 명 좋아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사랑하고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이거죠. 저는 이게 일종의 팬 문화처럼 돼버린 거죠. 원래 뭐 덕후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팬심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서울 팝콘도 다녀왔습니다. 덕후들의 세상, 팬들의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팝콘도 다녀와보고 제가 사랑하는 영화인들이 모이는 영화제에도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취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게 특별하고 눈에 띄어서 이런 거보다는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 삶의 일부다. 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귀멸의 칼날의 인기 역시 여기에 와닿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뭐 남들이 말하는 심판은 사실 세계관을 더 깊게 끌어당기게 하는 요소가 되고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액션은 지친 일상 속에서 더 짜릿한 자극이 되어주죠. 결국 귀멸의 칼날이 인기를 끄는 건 단순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끔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날엔 짜릿한 활력이 되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느낀 점들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이것이 유행이니까 혹은 대류의 문화이니까 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귀멸의 칼날은 안티이든 팬이든 자신만의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작품 아닐까요? 그리고 끊임없는 작품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던 작품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해 봅니다.